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상상할 겁니다. 성적인 사랑과 우정에 가까운 사랑, 그리고 자애에 가까운 사랑이죠. 하지만 한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한자의 관점에서 사랑이란 아낀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산 차를 예로 들어보죠. 당신이 새로운 람보르기니를 샀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겠죠. 차에 타기 전에 신발의 흙을 털고 운전이 끝나면 당신은 차에 기스가 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차를 자신의 몸보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닥에 넘어져 다치면 당신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뛰쳐나갈 것입니다. 왜냐면 내 몸이 다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몸이 다치는 것이 더 슬프고 걱정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또한 그것이 이 한자에 담긴 의미이기도 하죠. 이 한자의 윗부분은 손톱을 뜻합니다. 손톱으로 바닥을 긁은 걸 나타낸 한자죠. 실제로 이 한자는 다른 부수와 만나게 될 경우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무목은 나무 뿌리를 나타낸 한자로 나무를 의미하며 이 한자는 손수의 축약형이죠. 그래서 이 세 한자가 모이게 되면 캐다, 채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 사랑해에서 이 한자는 책상이나 넓은 무언가를 나타낸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원래는 발을 나타낸 한자이며 어디론가 뛰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저희는 이 사랑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뭔가를 가져다 주거나 또는 상차림을 하다가 다친 배우자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뛰쳐나가는 걸 표현한 것이라 볼 수도 있죠. 정리하자면 사랑이란 자신의 몸보다 타인의 몸을 더 아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낀다라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죠. 실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사람의 관계를 담당하는 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뇌 부위는 사람의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그 사람을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신체의 일부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된다고 하죠. 자신의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통제 하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된 커플들과 가족이 싸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숙한 사랑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귈 때는 서로를 아직 타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신은 세심히 당신의 배우자를 아낄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도구처럼 편하게 대하기 시작하겠죠.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귀찮음입니다. 귀찮음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강요하는 순간 사랑은 정치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죠. 왜 너는 날 이해 못해? 오빠, 내가 지금 왜 화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그 말의 목표는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자신의 쓰기 쉬운 도구로 만들기 위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친해질수록 오히려 우린 거리가 필요합니다. 나의 평소의 습관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 나는 사실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는 내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닐까? 나 혼자만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라며 늘 객관적인 자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사람들은 메타인지라고 하죠. 사랑은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깊어집니다.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되면 문제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인 거죠. 우선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가까운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러는 순간 그것은 협력이 아니라 정치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의 분담과 과정입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문제가 해결될 필요도 없죠. 결과가 최악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나누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는 절대 서로에게 강압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잘못이잖아. 왜 못해? 왜 열심히 안 해? 라고 말하기보단 나 힘든데 이 부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전자는 타인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에 가깝고 후자가 바로 아낀다라는 것에 가까운 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도 일부러 해결하지 않고 모른 척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며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지 그 거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험한 건 상하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순간 아래 있는 사람은 점점 윗사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할 것이며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미움받지 않기 위한 행동만 하게 될 거니까요. 말 그대로 스스로를 그 사람의 도구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우울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이별이 필요하죠. 만약에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이 서로 잘 맞았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파트너를 찾은 거니까요. 인간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사랑, 동물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애라고 하는 한자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람을 연구하면 당신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것을 당신이 사랑하는 세계를 위해 사용하면 당신은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 해결자, 작은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당신 자신과 가족을, 이웃을,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자신을 위해 이용하기만 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많은 적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평안한 죽음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자, 여러분, 사랑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한번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한자 수업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한자 이야기의 손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